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AI 창의력 대장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포스팅 해볼 건데요.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부업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AI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리워드 마케팅 플랫폼 좀 분석해보는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참여했었을 때 돈을 주거나 뭐 보상을 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노마드 태스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노마드 태스크에서 돈 받은 것도 없고요. 따로 지원받은 것도 없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이 사이트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 분석하고 장단점들까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유튜브, 블로그 또는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아니고요. 앱테크 쪽에서 앱이 아닌 컴퓨터로 하는 참여형 리워드 부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워드 10달러 이상, 뭐 5달러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뭐 1달러 이상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점점 태스크가 좀 작아지고 있죠. 즉 업무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1달러짜리만 많고 5달러짜리도 벌써 많이 줄었네요. 자, 이렇다고 했었을 때 이 웹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없어지고 이런 사이트들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홍보용으로 많이 쓰다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그때 사이트를 없애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뭐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글 써놓은 것들 위주로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업 플랫폼 노마드 태스크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른 플랫폼 유튜브 보다가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다른 리워드 플랫폼에 비해서는 보상이 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달러 그다음에 10달러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면은 나쁘진 않죠. 5달러라고 하면은 7,000원 그다음에 10달러라고 하면 13,000원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업무도 간단하다고 하면 충분히 할 만하겠죠. 자,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쉬운 태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노마드 태스크 체험 블로그 작성하는 거를 5달러를 최대 보상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70명 정도가 참여했네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정도 노출이면 좀 낮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사이트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라면 10,000명? 15,000명, 2만 명 정도는 참여가 완료가 돼 있어야지 신뢰가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달러 넘는 리워드들 위주로 참여하는 게 좋겠죠. 13,000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동 홍보를 하는 거죠. 지금 아예 노마드 태스크를 블로그에 계속 쓰게 하면서 계속 이 앱 이런 태스크를 참여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하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똑똑한 것 같고요. 자, 근데 리워드 10달러가 넘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40밀명 리워드 5달러가 넘는 거는 조금 더 있습니다. 5달러 넘는 거는 아까 찾아보니까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10개 정도 태스크 숨기기 찾아보면은 5달러 넘는 게 네, 10개 정도 있네요. 그 다음에 1달러짜리만 많습니다. 자, 그래서 5달러 미만짜리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1달러짜리 아무리 간단해도 저희가 지금 1,300원 벌 거면 그냥 알바하죠. 알바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5달러짜리 하는 게 훨씬 낫고요. 자, 그런데 보상을 받으려고 들어가 봤더니 작업 보상이 3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요. 신뢰도를 통해서 처음 쓰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0.6, 즉 60% 정도만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사람, 그러니까는 계속 블로그에 즉 이 태스크를 잘 수행한 사람들한테 이제 최대한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80% 이상까지도 주겠다. 80% 이상 신뢰도가 되면은 100%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5달러에서 2달러를 뺏어가는 건 정말 좀 너무하고 보상이라도 제대로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4,000원을 위해서 제가 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현타가 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신뢰도 점수로 해가지고 이걸로 또 5달러에서 더 뺏어가는 느낌 좀 약간 열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룰까지 있습니다. 룰은 당연히 필요하죠.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참여하거나 성의 없게 참여한 경우에 그것까지 승인을 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10개나 지켜야 되네요. 자, 세부룰도 저는 까다롭다고 느꼈고요. 마지막에 광고비 받았다는 것도 작성해야 된다면 제가 사실 블로그를 쓴다고 했었을 때 저는 광고비 받고
받고 작성했다 이런 내용까지 쓴다고 하면은 사실 10만 원 이상 되는 최소 5만 원 이상의 어떤 가치 보상이 없다면 굳이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는 것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광고하는 것들은 좀 그렇다, 내가 참여해서 이 태스크를 해결해주면서 돈 받는 건 좀 그렇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내가 태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광고주로서 이것들을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태스크 생성하는 거 보면은 다운로드 앱을 하거나 채널 부스트 또는 리뷰 컨텐츠를 작성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또는 커스텀 태스크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리뷰나 설문조사를 한번 클릭해서 사람들에게 참여하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산자로서 광고를 하게 하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 걸 버느냐 했었을 때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리워드 펀드를 만들었었을 때 거기서 10%를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고요. 세금은 뭐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요. 10%를 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가져가는 거 있습니다. 마이크레딧에서 환전 수수료, 이거는 거래 수수료고요. 또 블록체인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사실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지만 여기서 이미 거래 수수료를 또 10%를 떼갑니다. 그래서 총 20%를 떼가네요. 10%에서 10%니까 20%가 살짝 원래는 넘는데 뭐 20% 정도를 떼가고요. 그리고 이 어플을 사용했을 때 돈을 받는 건 전부 다 이 스팀이라는 스팀이라든지 XRP, 그렇죠,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헌트 이런 코인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저 코인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진입 장벽이 높은 게 되겠죠. 그래서 업비트 사용 안 하시거나 가상화폐 거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썼을 때 너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수수료와 이런 각종 제약들 때문에 사실은 시작하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뭐 이걸로 30분에 2만원 벌었다, 뭐 월 100만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어려운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충분히 이해는 하겠죠. 이게 일반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진지하게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참여했을 때 이게 과연 나한테 진짜 이득이 되느냐로 봤었을 때 사이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지금 리워드 즉 태스크도 많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걸 참여하는 거는 좀 무리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드 태스크 장점을 보면 5달러 이상 미션들은 해볼만 하고, 간단한 미션들 위주로 수행한다면 뭐 1시간에 2만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단점으로는 우선 미션 수가 적어지는 걸 보니 사이트가 유지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 제약도 많습니다. 가상화폐도 사용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는 구체적 내용들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20%의 높은 수수료까지도 감당을 해야지만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마드 태스크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뭐 부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라면은 다른 거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 효율적으로 생산자로서 또는 참여자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계속 앱테크라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뭐 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계속 낚시만 당하셔가지고 고통받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거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런 코너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부업들도 한두 개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